지금 좀 잠이 올 때죠? 오늘 날씨도 좀 덥고. 그리고 오늘 강의가 무엇보다도 재미가 없어요. 제가 아무리 재밌게 하려고 해도 재밌게 할 수 없어요. 왜? 내용 자체가 어렵고 따분하고 그런 건데. 하지만 이거는 뭐 재미와 잠을 깨려는 용도도 있지만 사실은 이거 이제 한번더 죄송합니다. 저를 속자죠. 됐다. 들어보셨잖아요. 눈 감았을 때 상대방이 들어보셨죠? 예. 자, 요거 할 때 눈을 감았을 때 혹시 상대방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뭐가 제일 답답했습니까? 방향? 생각처럼 방향이 어땠다고요? 그렇죠. 상대방으로 가야 되는데 내 입장에서 상대방. 그럼 예를 들어 반대로 설명할 때 뭐가 제일 상대방 답답했어요? 내가 설명할 때 제일 답답하게 느꼈어요? 내 말대로 안 가서 답답했나요? 똑같아요? 근데 조금 가는 많이 간 것 같아. 내가 조금 가는 게 많이 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모든 것에는 규칙이 있죠. 우리나라 사회를 지배하는 헌법이 있듯이 노동법은 특수한 규칙이죠. 왜? 돈을 주는 사람과 돈을 받는 사람 간의 규칙은 필수적이죠. 최소한의 규칙이 있어야겠죠. 아까 얘기했지만 방향을 미리 정해놨다면 좀 쉬웠을 거예요. 마주본 상태에서 야 내가 위, 좌우, 뭐 위로 아래로를 미리 정해놓고 있다면 상대방의 오해가 없었을 거죠. 그렇듯이 우리가 바라보는 노동법이 이 정도의 기준은 잡고 가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근로계약서라는 서면 문서를 작성할 때도 언제까지 일할지, 얼마 줄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할지, 휴게 시간 어떻게 줄지, 퇴직금 어떻게 줄지, 휴가 어떻게 줄지 이런 최소한의 거를 정하고 이런 거를 정하지 않고 시작한다면 나중에 분명 옥신각신 하게 되겠죠. 나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그렇게 들은 적 없는데 이런 거. 사실 오늘의 수업은 나의 노동권입니다. 노동법 수업이 아니에요. 노동권에는 나의 노동 인권이 있고 노동 기본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강의의 돌봄 노동자시죠. 우리 사회에서 요즘 크게 이슈되고 있는 감정 노동자랑 같습니다. 왜? 사람을 상대해야 돼요. 불편뿐만 아니고 몸이 불편하신 분이 상대하다 보면 쉽지 않겠죠. 저는 안 해봐서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뭐 옛말 속담이 다 드러내죠. 중병에 힐 없다고. 저희 어머니가 며칠 아프셨는데 지난달에 서울에 오셔가지고 이번 일주일 했는데 제가 처음에는 내만한 효자 없지 뭐 내같이 와가지고 누가 다리 죽으려고 하다가 한 3일만 되니까 엄마한테 짜증을 내고 그 밥 주는데 좀 먹으라고 그거 왜 자꾸 찡찡대냐고 간호사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그래서 3일 만에 제가 돌변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돌보는 게 참 쉽지 않구나. 피부치가 하는 그런 데. 자, 요 차이는 뭐냐면 우리는 오늘 노동법을 배워봤지만 노동인권도 같이 배워볼 거예요. 배운다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깨달아가는 거죠. 오늘 전달해준 지식 같은 이런 지식 나무랭이들은 사실은 조금만 관심 있고 요즘 네이버에서 검색하면서 나와요. 그거 전화해서 물어보면 다 돼요. 하지만 깨우치는 건 좀 다른 거죠. 생각이 중요합니다. 무슨 생각이 틀려 어떻게 중요하냐? 이 노무사가 말하는 게 뭐야? 이 장애인 표지판 이게 뭐가 다르죠? 뭐가 다르죠? 팔이 뒤로 가고 앞으로 가고. 팔이 뒤로 갔다. 뒤로 간 사람이 더 아픈 사람인가요? 그러면 뭘 의미하죠 이거를? 그렇죠. 혼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장애인 표지가 점점 이렇게 바뀌고 있죠. 유심히 보면은 아직까지 이런 거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자, 생각이 틀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 이런 시선이 항상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다. 자, 요건 뭐냐면 우리의 애증의 관계 일본에서 2000년대 초반에 후쿠시마 원전 사태, 쓰나미 왔을 때 몇 명이 죽었냐면 한 2만 명이 죽었어요. 지진 나고 많이 죽었죠. 많이 죽었는데 일본 언론이든 뭐 외국 언론이든 다 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2만 명 죽을 하나의 사건, 이 사건, 이 사건, 이 사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식하기에는 하나의 사건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그거 하나의 사건 아니지 않냐. 2만 명이 죽은 사건인데 이거는 한 사람이 죽은 2만 개의 사건이잖아요. 결국에는 인권이란 노동 인권에서 인권을 먼저 설명하는 겁니다. 정답은 아니지만 인권이란 결론적으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에 주목하는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주하는 그 돌봄 대상자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 동료도 그렇고 여러분들 가족도 그렇고 여러분들 사장, 동료 전부 다 한 사람 한 사람 인권에 본업에 주목하지 않는다고 하면 노동기본법 백날 알려봐야 무시해버리면 끝이죠. 그렇습니다. 인권의 개념을 한번 이렇게 살짝 맛을 봤는데 이거는 정의하기 좀 어렵죠. 그래서 그냥 가장 보편적으로 정의하는 인권. 이 인권이 뭐야? 나랑 내가 살아오면 저런 단어를 맞을 기회가 없었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나 지금 당장 취업해가지고 돈 벌어야 되는데 인권이 뭐 밥 먹여주나? 하지만 누구나 차별 없이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없다면 여러분들이 교육도 받지 못하고 그냥 강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앞에서 위압감을 느끼고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죠. 이런 사회에서. 그러니까 노동인권은 이거보다 조금 그 아래 인권은 알겠는데 노동인권은 뭐야? 라고 한다면 일하는 사람, 누가 일하는 사람이죠? 여러분들이죠. 일하는 사람이 보장받아야 될 기본적인 권리들, 단순히 노동법에 나와 있는 그런 권리를 넘어서는 것. 하지만 노동법에서만큼 내가 오늘 기본권을 좀 확실하게 배워가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게 노동법이지만 깨우쳐갈 건 노동인권이라는 거죠. 제가 막 대단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자, 여기서 출발해보죠. 우리가 요즘 근로자, 노동자 이런 표현 많이 쓰죠. 근로계약서,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노동부 뭐 혼용돼서 쓰죠. 예전에는 근로라는 단어를 많이 쓰다가 정권 바뀌면서 노동으로 많이 바뀌었죠. 뭐가 존재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노동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여전히 우리나라 사회에서 남아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안 보죠? 그러니까 초등학생에게 물어봤어요. 초등학생이 누구누구야. 노동자는 가보다. 왜냐하면 뭐뭐기 때문이다 해서 네가 한번 답을 적어볼래? 라고 물었더니 자, 부정하는 단어가 노동자는 개미예요. 매일매일 힘들게 일하기 때문이죠. 노동자는 노예 아니에요? 힘든 일 하니까요. 불쌍한 사람이죠. 힘들게 해서 돈을 적게 받으니까. 개 아니에요? 사람 말에 믿고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불쌍하죠. 아프리카 부정 아니다. 자, 긍정적인 단어는 좀 있어요. 노동자는 모두 다 왜? 모두 다 일하니까요. 노동자는 발전소예요. 열심히 해야 나라가 발전하죠. 노동자는 사람이에요. 노동자는 부자든 모두 같은 사람이기 때문이죠. 부정적인 단어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슬프죠. 물어봤어요. 야, 너네 노동이나 일을 들으면 뭐가 떠올라? 라고 물어봤더니 초등학생은 힘든 거요. 절반 이상. 돈, 월급이요. 노예, 천민, 거지. 그런 거 아니에요? 슬프죠. 그네들의 부모님 다 노동자인데. 중고등학생을 물어봤더니 힘든 거요. 노력, 월급. 뭐 이런 키워드들이 우리나라의 머릿속에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일반인들에게 물어봐도 마찬가지겠죠. 뭐가 다른 게 없잖아요. 힘들게 이 노력에서 월급 받는 거. 노동자 아닌가? 그렇죠? 물론 사장님들도 힘들게 일하시죠. 자, 노동자라고 생각하는 직업이 뭐라고 생각해? 라고 물어봤더니 초등학생들 1위가 아파트 경비원이요, 마트 계산원이요, 은행 직원이요, 요리사요, 교사요. 자, 중고등학생 물어봤어요. 아파트 경비원이요, 농부요, 마트 계산원, 설치기사, 버스기사요. 아마 하루에 시간 순서대로 마주하는 사람들 생각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사람은 노동자 아닌 거죠. 또는 따그락따그락 구두시 입고 아침에 강남이나 여의도를 출근하는 사람들은 노동자 생각 안 할 수 있겠죠. 그 사람들이 왜 힘들지? 다 월급 받으려고 출근하는 거죠. 자, 이만큼 힘들고 누구 말을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되는 그런 인식으로 노동자들이 모여지는 거죠. 우리는 그 노동자로 들어가려고 지금 문을 제끼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과 마주하면 마음이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그렇죠. 나 스스로도 깨우쳐야겠다. 저건 나도 평소에 저런 생각했는데. 그게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지만 암묵적으로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 사회 구조적인 것들이 다 노동자들 이렇게 바라보게 만들고 있는 거죠. 누가 교육시킨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언론, 신문, 미디어 이 사회가 노동자들은 그냥 노예 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몰아가는 거죠. 그게 아닌데 사실. 아픈 얘기 들었어요. 하지만 더 아픈 얘기 한 번 더 할까요? 자, 이 전단지는 뭐죠? 수배 전단지. 경찰서나 편의점과 종종 붙어 있죠. 본점, 전남 순천, 주소, 부산, 부산지, 신장, 165, 체격, 민니, 탈구, 경상도 말씨. 이건
이거 보실래요? 자, 여기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노동자풍이 뭔지 한번 설명해 보시죠. 좀 이게 색깔도 검고 색깔도 검고 예. 검은데. 그리고요? 이제 막 손도 거칠고 손도 거칠고 예. 옷도 허름하고 어떤 허름하고 정확하죠. 우리가 바라보는 노동자풍이라고 했을 때 직감적으로 느껴지는 이미지, 왠지 공사판에서 이제 막 퇴근을 하는 그런 사람, 이 노동자 아니냐. 또 여의도에서 빚값 번지가 가죽 가방 들고 정장 입고 퇴근한 사람은 회사원. 회사원은 노동자. 자, 결국 우리 사회가 이렇게 인식을 분리하고 있다. 돈 많이 벌고 우리 사회가 좀 다 원하고 싶은 직장인 사람들은 노동자라고 생각하기 싫은 거지. 근데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 이 전단지? 이거 누가 만듭니까? 수배 전단지 누가 만들죠? 가족 예? 가족. 여성 가족고. 수배 전단지 누가 만드냐? 여성 가족고. 아니 가족이 경찰이 만들죠. 경찰서에서 만든 배포한 거잖아. 수배 전단지니까. 그럼 수배 이것도 경찰관이 쓴 거겠네. 그렇지. 그 경찰관은 못 배워서 이거 썼을까요? 아니. 무식해서? 그 뜻이 있는 거죠. 잘못 배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잘못 배워. 이런 수업을 한 번에 들어봤으면 그런 얘기 안 했을 텐데. 참. 왜? 본인 부모님들은 노동자 풍일 텐데. 누가 누구를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여기도 한번 보시죠. 신장 174 마르고 호리호리 가운데 머리숱 쪽. 머리숱도 적고 열받는데 노동자 풍이라고 하죠. 노동자풍? 아. 한번 뭐 숙제는 아닙니다만 보물찾기처럼 한번 찾아보시죠. 우리가 평소에 마주하는 이런 전단지에 과연 이런 게 있을지. 많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이미지의 노동자풍이라는 함은 존재해요. 우리 다 노동자 될 건데. 우리 다 스스로 노동자지 우리 뭐. 스스로 되겠네. 그렇죠? 요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영화 카트라고 하는데요. 주세요. 아유, 정말 끈질기네. 네가 2달 하겠다고 약속했어, 안 했어? 거의 2달 했잖아요. 그래, 거의. 다가 아니라 몇 번을 말해. 알바비 주세요. 아유, 이 새끼야. 야, 이거 시제 틀린 거랑 지각한 거랑 도착. 너 창고에서 자고 김밥도 먹고 그랬다며? 사장님이 유통기한 지나면 먹어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시급 3,700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언제 그랬어, 이 새끼야? 5시간씩 53일 98만 500원 주셔야죠. 너 또 뭐야? 일한 만큼 제대로 주세요. 미성년자라고 만만해요? 나 어린 것들이 이 싸가지. 야, 사장님 내가 월급 주는데 네가 무슨 장관이야? 야, 너 받아 안 받아? 가봤어. 어? 가 그럼 이제. 가 빨리 너도. 야, 이 새끼야! 와, 불러. 이거 어떻게 때려파냐, 이 새끼야! 너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일로 와, 일로 와! 너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일로 와! 너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일로 와! 최재형 군 보호자 되세요? 예, 자, 편의점 유리분 개작살 났고요. 얘가 창고에서 먹고 자고 수도세, 전기세 나 오늘 영업 쳐왔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니, 내가 얘기를 연결 준 거야. 나를 봐요. 내가 피해. 알바비 다 안 줬다고. 야, 너 2달 하겠다고 약속했어, 안 했어? 약속도 안 지킨 놈이 맨날 돈 달라고 협박하고 여자친구 데리고
똥 깨진 거 하고 애 때린 거 하고 쌤쌤에서 그냥 강의해요 그냥. 내가 무슨 가만히 된 거야? 어이 참. 내가 쟤 절도죄로 고소할 수도 있는데 아들 같고 조카 같고 그래서 내 선에서 마무리하는 거야. 알아? 유통기한 지나면 먹어도 된다고 했잖아요. 아니 이 자식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자, 긴 말 할 거 없고 유림은 작살난 거, 나 오늘 영업 못한 거, 전기세, 수도세 싹 다 변상해. 아저씨, 아들 갖고 조카 같은 애를 왜 때려요? 왜 월급을 안 줘요? 그러면서 큰 소리예요? 아저씨 뭘 잘했다고 큰 소리예요? 일을 시켰으면 제대로 월급을 주셔야 할 거 아니에요? 뭐 사람이 묵묵히 일만 하니까 쉬워 보여요? 아저씨 마음대로 해도 될 것 같아요? 2달 못 채우면 월급 제대로 안 줘도 된대요? 그건 누가 그래요? 저요, 저 변상 못해요. 아저씨 애 때린 거 지금 당장 사과하시고요. 월급 제대로 주세요. 당장. 자, 뭐 좀 그죠? 영화입니다. 영화예요. 뭐 감정 이입할 거 없죠. 하지만 실제로 저런들이 일을 할 수 있죠. 저기서 이런 거 볼까? 설마 그렇게까지 내가 되겠어? 실제로 일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가장 약자인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당하는 구조이기 때문이죠. 약자인 노동자 누구죠? 이제가 노동시장 진입한 청소년입니다. 아니면 경력 단절돼서 이제 막 사회에 진입하고자 하는 경력 단절의 여성, 아니면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별로 안 쓰고 싶어하는 고령분들, 뭐 이런 가장 약자인 노동자들이 가장 쉽게 당하는 구조여서 저런 영화처럼 작전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여러 가지 법을 위반했죠. 자, 한번 나중에 이제 오늘 수업 다 듣고 저 사용자가 뭘 위반했는지 한번 쭉 떠올려 봅시다. 일단은 자, 뭐 이런 거는 수업 시간에도 배워도 잠 오는 건데 굳이 이런 내용까지 들으면 더 잠이 옵니다. 하지만 빠르게 한번 지나가 보죠. 왜? 탄생 배경이나 기본 원칙을 모르고서는 노동 이권을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송고 시작은 만화가 있습니다. 이 만화에서 주인공이 이제 이런 저 같은 노무사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이 같은데 이런 얘기했어요. 이 노동조합원이 되려고 모인 사람들이 마트 직원들 일 끝나고 골방에 모여서 야, 옛날에 한 1, 200년 전에는 유럽 불화파에서는 모이면 다 불법이야. 이렇게 모이는 거, 야, 너 불법이 맞아. 그때야 7살짜리가 하루 14시간 딱 일해도 자유였어. 그런데 그때부터 맞는 게 노동법이다. 그래서 노동법 신을 못 해야 된다. 아니죠. 다만 이 포인트는 뭐냐? 노동법은 결국에는 일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노동법이 정답이 아닙니다. 좀 바뀌게 될 거예요. 물론, 야, 법을 바꾸는 일하는 사람들이야? 저 여의도에 있는 저 멍청이들이 뽑은 거잖아. 맞죠? 여의도에 있는 멍청이들이 뽑은 거죠. 하지만 그 멍청이 누가 뽑죠? 우리가 뽑죠. 좀 덜 멍청한 사람 뽑아야겠다. 자, 좀 아픈 사진입니다. 이건 뭐냐면 출근하는 어린 친구들이에요. 요게 뭐냐면 저는 못 봤습니다. 혹시 근데 제 기억에 저희 누나가 68년생인데 저희 누나가 중학교 졸업하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그냥 부산으로 보냈대요. 기숙형 공장 학교. 그러니까 저는 상상만 하고 나중에 물어봐요. 큰 누나한테 혹시 그게 뭐냐니까 그냥 뭐 낮엔 일하고 밤에 수업 듣고 그러다가 누나 마음대로 가니까 그냥 친구들이 가고 아버지가 뭐 고등학교 돈 보낼 돈 없다 그냥 가라고 갔다. 갔는데 한 달 동안 엉엉 울었대요. 집에 오죠. 그럼 밤에 전화해서 엄마한테 가고 싶다. 나 고등학교 가니까 그날 밤기차로 저희 아버지가 부산까지 내려가 저희 포항인데 밤기차로 부산에 내려가서 공장 담벼락을 몰래 넘어서 그냥 누나 짐 대충 챙겨서 담벼락 넘고 남차로 들어왔고 영화 같은 일이 하지만 그 시절에는 누구나 다 경험했던 일이죠. 자, 그때보다 고작 100년 전의 일입니다. 한 10살쯤 되고 소녀가 이 방직기계 앞에서 먼 창문을 보고 있습니다. 자, 영국에서 일하는 일이죠. 왜 영국이 제일 먼저 발전했죠. 근데 뭘로 발전했냐? 방직, 면, 실 만드는 거로 성공했잖아요. 방직이 뭐죠? 양모 갖고 와서 실 만드는 거죠. 중국은 비단 만드는데 얘네들은 양털로 실을 만들었어요. 근데 방직 공장의 기계들이
되게 촘촘하고 이런 거 손이 닿을 수 있는 것들이 애기들이 더 손이 닿아요. 어린 친구. 그래서 일단 어린 친구들 많이 썼다고. 몇 살? 6세에서 7세. 하루에 몇 시간? 14시간에서 15시간. 한 달에 쉬는 일 없어. 그냥 하다 지치고 병원 그냥 버려 부모한테 갖다 줘. 자, 이거 보다 본 이 사람이 야 이건 좀 아닌 것 같지 않냐? 그런 거지. 야 차라리 목동이 낫겠다 얘는. 그런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제재하자. 규율을 만들자고 해서 태동한 게 노동법. 그래서 노동법 시작됐죠. 어린 소년, 소녀들이 죽음으로 시작된 거죠. 왜 시작됐냐? 하도 많이 죽으니까 일할 사람이 없어. 꼬마들이 다 죽어나가. 그러니까 야 안 죽게끔 좀 덜 시켜보자. 이 관점에 출발한 거 사실. 내가 맞아. 왜? 더 많이 일을 시키려면 조금 덜 일을 시켜야 된다. 이런 걸 느낀 거예요. 너무 많이 시키다가 죽어나갔다. 그래서 시작된 게 공장법. 이게 발전돼서 노동법이 된 거죠. 우리가 바로 보는 근로기준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요. 1800년도에는 12시간 어린 친구들 조금 더 나가서 13세 미만 어린이는 하루에 8시간. 그리고 여성들은 조금 더 줄이자. 여성들은 조금 더 10시간. 점점 줄어들어서 교대제도 하지 말자. 성인 남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은 10시간을 하자. 하루에. 이렇게 조금씩 줄어들었죠. 그래서 지금 8시간까지 온 거죠. 하루에. 이건 어려운 것들도 와요. 법이 좀 바뀌고 노동법 좀 특수합니다.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오는 게 노동법. 사회법, 계약동력, 과실과 무과실 책임의 원칙 이런 것들로서 노동법을 좀 특수하게 갖고 있는 면들이 일반 민법에 비해서. 요거는 이제 이소선 어머니죠. 이 사진에는 전태일 열사가 있죠. 전태일 열사가 1970년 11월 3일날 돌아가셨죠. 돌아가기 전에 박정희 대통령한테 손편지를 썼죠. 뭐라 썼냐? 편지 마지막입니다. 우리 요구는 간단해요. 하루 14시간으로 해주고요. 1개월에 제발 2번 쉬는 거를 좀 해주세요. 왜? 한 번도 못 쉬니까. 건강检查좀 해주세요. 여공들이 다 그 눈에 뭐 생기고 폐 다 생기고 다 죽어나갑니다. 시급을 70원에서 100원 올려줘요. 제발. 그리고 이거 최소한 요구입니다. 근데 이게 마지막 편지를 쓰고 안 되니까 내가 분신 자살했죠. 마지막에 한 얘기가 근로기준법도 준수하자. 자,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 그 당시에도 굉장히 선진적인 근로기준법이었어요. 왜? 우리가 만든 게 아니거든. 그대로 수입해왔어. 어디서? 일본에서. 일본은 어디서 수입해왔냐? 유럽의 독일에서 그대로 수입해왔어. 그대로 우리나라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1970년대에 우리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지켰으면 어마어마하게 공익성이 높았을 텐데 사실은 그렇게 못하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을 갈아 넣어야 돈이 생기는 구조이니까 사실은 갈아 넣는 사람들이 하다하다가 이렇게 가다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처음에 방향 설정을 먼저 했으면 좋았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누군가에 가서 일을 하겠죠. 근로계약서 써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잠깐 쉬시는 분들은 계약서 쓰는 건 어렵지 않아요. 왜? 표준근로계약서는 다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쓰니까 사용자가 출력해 뭐 사인만 하죠. 내가 뭐 이거 바꾸고 이거 그러나요? 그렇죠? 사용자가 딱 2장 뽑아놓고 사인하세요. 사인. 내가 뭐 바꾸고 싶은데 감히 그런 얘기 써낼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하지만 무슨 내용이 왜 들어가야 되는지는 알고 적어야 돼요. 자, 반드시 기재자의 계약 기간 또는 계약의 점이 없는 기간, 비정규직이나 정규직이나 이런 계약 기간은 적을 것. 그리고 임금은 이런 항목 어떻게 구성되는지, 기본급으로 구성될지, 뭐 수당 줄지. 최근에 뜨거운 논쟁인 초계산비를 포함해서 임금 줄지, 구별해서 할지. 요즘 사업주들 초계산비 별도로 표기 안 하죠. 고시 때문에. 다음 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계산 방법 언제 줄 거냐? 누구에다 줄 거냐? 노동 시간은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하냐? 휴게 시간 언제냐? 휴일은 언제냐? 휴가는 어떻게 주냐? 담당 업무는 뭐냐? 장소는 뭐냐? 금지사항 이런 거 적으면 안 된다. 뭐 접시 깨면 그만 벌고 제외. 2주 안에 회사하면 임금 다 무효예요. 저런 거 있어도 다 무효. 강제근로 벌금계약이 다 금지. 하지만
이런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랑 실제 내 노동 조건이 다르죠. 여러분들이 요양센터 가실지, 요양병원 가실지, 제가 가실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따 상담 사례를 보시면 알겠지만, 아이고 저기가 다 저거가 소용없더라고요. 하나도 안 시켜주는데 언제 쉬어요? 쉬라 그래야 쉬지. 뭐 이런 현실적인 그런 충돌하게 되겠죠. 하지만 이거라도 제대로 적어놔야 나중에 따질 때 내 편이 된다. 내 편 만드는 거예요. 자, 근로계약서 이런 예시를 쭉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그죠? 계약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냐? 근무 장소는 어디냐? 업무 내용은 뭐냐? 노동 시간은 언제냐? 끝난 시간 언제냐? 쉬는 시간 언제냐? 임금은 시간급으로 주냐? 월급으로 주냐? 식대 주냐? 마냐? 시간의 임금은 어떻게 줄 거냐? 지급일은 언제냐? 지급 방법은 현금으로 줄래? 계좌로 줄래? 유급 휴일은 매주 목요일 또는 매주 일요일 언제 줄 거냐? 휴가, 법정 휴가 줄 거냐? 여성 같은 생리휴가 줄 거냐? 뭐 이런 거쭉 적혀 있죠. 하지만 요양보호사는 좀 특이하죠. 요양보호사 휴가 있습니까? 진짜 궁금해. 그렇죠. 아이 근로기준법 휴가 있으니까 요청하세요라고 얘기하는 노무사 앞에서 묻고 말죠. 실제 모르는구나. 아닙니다. 진짜 잘합니다. 휴가 사실상 못 갑니다. 휴게 시간 어떻게 구해요? 제가 말고만 요양센터 가면 휴게 시간 어떻게 구해요? 점심시간. 만약 야간으로 배정되면 야간 교대적으로 들어가. 야간 휴게 시간 줄까요? 4시간 이상이라 잠잡히는. 그러니까 야간에 휴게 시간 사업주가 뭐 때는 4시간 배정할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 4시간 더 푹 잘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긴장 상태로 간이 의자에서 쪼그리고 있어야겠지. 왜? 객담이나 술 마시는지 이불 잘 덮어줬는지 확인해야죠. 주기적으로.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푹 잘 수 있나요? 휴게 시간 4시니까 나 자야지. 큰일 나죠. 사실상 야간 교대로 들어가면 휴게 시간 없어요. 그런데 휴게 시간 있다고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는데 그거 빼고 임금 주는데 이런 얘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양보호사 최소 배치 기준 아시죠? 노예 기본법에 다 있죠? 근데 돌발 상황이 일어나서 내 파트너가 그날 잠깐 휴가를 썼어. 그럼 나 혼자 두 병동을 다 봐야 돼. 그런 상황. 근데 그러면 그때 요양센터 원장이 나와서 도와주나요? 잘 알아서요. 그게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도 계약서는 반드시 잘 써야 된다. 이런 부당한 서약서는 다 무효다. 자, 노무과 관련된 오늘 기본적인 것만 알아보고 다음 시간에 아마 다른 노무사님이 구체적으로 임금의 계산 방법 뭐 이런 것들 한번 얘기해 줄 겁니다. 하지만 기본 원칙은 알고 가야죠. 임금 어떻게 받아야 되냐? 현금으로 나에게 매달 정한 날짜에 월급 전액을 줘야 된다. 우리 남편한테 주면 안 돼. 우리 엄마한테 주면 안 돼. 내 동생한테 주면 안 돼. 나에게 줘. 나에게 줘. 나에게 줘. 그리고 현금으로 주라. 계좌든 출력이든 뭐 문화상품권, 기임 이런 거 안 돼요. 본인에게 직접 줘. 월급날 정했다. 매달 특정한 날짜 줘야겠죠. 네. 1월달에 1일날 주고 2월달에 말일날 주고 2달 만에 한 번 받는 거죠. 안 되죠. 매월 고정된 날짜. 그리고 근로계약으로 정한 월급 전액이라 하면은 전액에서 세금 빼고 난 금액. 그죠? 네 마음대로 까지 말아야 돼. 네 마음대로 분할해 주지 말아야 돼. 그죠? 그리고 그만두면은 그만두다가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과 퇴직금을 정산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주. 이 정도는 알아야겠죠. 근데 그만두고 오면 뭘 기다려. 사업주가 내 돈 언제 주냐, 퇴직금 언제 주냐. 14일 딱 지나면 전화해요. 14일 지났는데. 그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자, 내가 기다려주기로 한 기간이 언제까지인데 어떻게 처리되냐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거 임금 체불입니다. 장사 안 된다고 팔아서 쓰라고 물건을 주는 거, 월급날 지났는데 조금씩 쪼개서 주는 거,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월급에서 일을 빼고 주는 거. 이게 어떤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요양사예요. 제가 요양사인데 처음 안 맞아. 이 환자분이랑. 우리가 환자분이라고 하는 거 뭐라 표현하냐? 대상자. 대상자는 너무 궁합이 안 맞아. 진짜 인간적으로 안 맞을 수가 있죠. 그 사람이 나빠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빼기로 했어요. 그죠? 며칠 전에 이제 뭐든 그쪽에 클레이 걸어서 막 이러고 싶잖아. 그렇다고 원장이 그거 뭐 순번 이상의 조목에서 내 월급 깔 수 있나요? 그죠? 두 달하면 월급 주는 거 이건 다 안 됩니다. 자, 돈과 관련된 간략하게 하면 다음 시간 구체적으로 목사님 해주실 텐데.
근무 시간이 사실 더 중요해요. 요양보호사들이 가장 애먹는 가장 사실상 임금을 떼이는 부분이 근무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십니다. 뭐 이런 건 일반적인 사업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손님 기다리는 시간, 청소하는 시간, 옷 갈아입는 시간. 자, 요양센터 가냐 제가 가냐에 좀 다른데 아까 요양센터는 말 그대로 특히 야간 교대에 들어가면은 4시간 정도 휴게를 다 빼거든요. 사업 뺄거든요. 근데 사실상 휴게 아닌데, 그죠? 스탠바이에서 초기장 상태로 대기로 선장 다닙니다. 왜 휴게를 빼지? 내 일하는 시간인데. 또는 제가 갔을 때 원래 업무 수행법이 딱 정해져 있죠. 근데 그거 외적으로 막 시키잖아요. 이게 시키는 건지 부탁하는 건지 눈치를 좀 내가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수적인 행위를 하면 시간이 좀 늘어날 수도 있고. 예. 그리고 4시간 이상 가는 집에서는 휴게 시간이 30분 보장되는 그런 거 사실 없잖아요. 없어. 그런 건 보장. 그 노동 시간이 요양보호사한테는 참 안 맞는 거야. 그냥 이렇게 근로기준법을 그냥 요양보호사한테 갖다 대기에는 현실은 너무 안 맞아.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응당 받아야 될 일하는 시간에 대한 임금을 못 받고 우리 받는 거예요. 대부분 시급제 분명되죠. 제가 될 거예요. 100% 시급제고 센터에 가시는 분들은 월급 좀 있을 거예요. 자, 보자. 하루 8시간 기본이죠. 일주 40시간 기본입니다. 연장근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연장근로 일주에 12시간까지가 맥시멈 최대한. 그래서 40시간 더하기 12시간 해서 일주에 52시간까지만 일을 시켜라 라는 거죠. 52시간 근무제를 갖고 주 40시간 제도를 기본으로 하고 일을 시켜도 일주일에 12시간 이상 시키지 마세요 라는 게 이 정권이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이게 원래 법이 그렇게 있었어요. 이걸 넘으면 어떻게 되죠? 하루 8시간 넘거나 일주일에 40시간 넘으면 연장근로, 밤 10시에서 아침 6시에 일하면 야간근로. 우리 법이 얘기하는 야간근로를 하면 휴일은 내가 쉬는 날이 언제 주휴일이 될 수도 있고 법정 휴일이 될 수도 있고 공휴일이 될 수도 있고 쉬는 날에 시켜서 일하면 휴일근. 이런 것들은 다 50%더 받는 거죠. 하지만 우리에게 제가 요양보호사한테 휴일이라는 개념이 따로 있나요? 없어요. 이거 완전 먼 나라 얘기예요. 아니 농장님, 제가 요양사한테 휴일이 어디 있습니까? 대상자들이 가라는 시간에 가는 건데 내가 설령 쉬자고 하면 뭐 주나요? 내가 주휴일 수당은 줄 거예요. 주수당 줄 거예요. 시급제로 받아보시면 알 거예요. 하지만 꼼수를 쓴다는 거죠. 그렇죠? 3시간만 시켜. 일주일에 4일만 없지. 그럼 12시간. 15시간 미만 일하는 사람은 초단 시간 근로자죠. 주휴수당 없어요. 그러면서 내가 급하니까 너무 배정을 적게 해주니까 다른 재가랑 또 해가지고 여기서도 3시간 해. 그러니까 통합하면 하루 6시간 일하지만 각각의 사업주들과 계약을 맺다 보니까 여기서도 초단 시간, 여기서도 초단 시간, 여기서도 사대본 가입 못해, 여기서도 사대본 가입 못해. 실업급여도 못 받아. 조정이 문제죠. 작년도 국회에서 2018년 1월에 있었던 돌봄 노동자 국회 토론회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시스템적인 문제죠. 허점이 있다. 요양보호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노동법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구멍은 생긴다. 제가 그래서 작년에 그 토론에 나왔던 것 중에 사례 발표된 분들 거를 조금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다 뽑아하지 못했어요. 네. 이거 일단 이제 일할 만 근데 내가 일하고 있지. 취업에 한껏 들뜨고 막 긴장된 상태로 취업을 해야 되는 한중에 노무사라고 와가지고 노동인권 뭐라고 하더니 뭐 이거 사례 케이스 읽어보니까 내가 이걸 왜 했을까? 아니, 그래서 막상 주기가 좀 못했지만 그래도 이건 보셔야 돼요. 왜? 돈 버는 거랑 내가 돈 버는데 뭐가 문제 있는 거 아닌 거는 되게 중요한 거고 관심 있는 분들하고 이거 잘해지. 자, 보자. 그래서 노동시간 관련해서 사실 요양보호사들 휴일, 휴가 전혀 사실 현실과 적용하기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값도 사실 잘 안 나오는 거죠. 자, 휴게 시간은 원칙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주어져야 돼요. 그렇죠? 내가 하루 6시간 일하겠다.
그리고 그 중에 30분 휴게 시간을 보장해야 돼. 휴게 시간은 6급이 아니니까 6시간 반, 6시간 반을 먹어도 중간에 30분 쉬는 게 원칙적이에요. 하지만 짧게 일하는 사람들은 그냥 휴게 시간 없다 치고 퇴근 빨리 하는 게 더 좋아요. 자, 하지만 근로시간 8시간 이상이면 1시간 되죠. 그러니까 40분에 1시간.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직장인들이 9시에 출근했다가 저희 6시에 퇴근할 때 머무는 시간 9시간인데 점심 1시간 빼서 8시간 일하는 거죠. 휴게 시간은 노동 시간과 자유롭게 이용 가능. 이게 핵심이죠. 특히 야간 교대자들이 휴게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 가능은 그게 안 된다는 구조예요. 자, 휴일 휴가 내용이 뭔지 다 읽어가죠. 내가 이 제도를 100% 보장받지 못하는 것을 느낌적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 법이 그래도 보장 기준이 뭐지? 휴일, 유급 휴일 딱 2개 있습니다. 주휴일, 매주 개근하면 나오는 주휴일. 우리는 주일을 어떻게 부여받죠? 주휴 수당으로 받죠. 하루 쉬는 휴일이다. 자, 그리고 이제 주휴일도 뭐죠? 주 15시간 이상 일해야 받는 그러니까 제가 요양하신 분들이 단시간 근로자로 여러분이 투입되면 주휴일 수당 다 못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사람들은 그걸 더 잘 알고 있죠. 자, 그리고 근로자의 날 1년에 한 번인 5월 1일 노동절이라고 하죠. 요 두 개가 법정 휴일이에요. 어라? 이봐 농사 달래기는 빨간 날 다 뭐야? 공휴일. 누가 적용받는 건데요? 공무원, 민간 기업들 적용 안 되죠. 근데 아니 뭐 우리 사촌 조카 보니까 대기업 다니는데 빨간 날 다 쉬던데? 맞아요. 그거 왜 그러냐? 대기업에서 자기를 규칙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20명 있는 회사가 우리 회사의 휴일은 법정 공휴일 위에는 없다. 즉 주휴일과 노동절 이외에는 휴일은 없다. 나머지는 모두 다 출근하는 거다. 극단적으로 설 연휴가 월화수라면 다 출근해야겠죠. 그래서 불평불만이 많은 차에 야 공무원들 저그들 저 연금도 받아가는데 저그들만 휴일 줘? 왜 민간 기업들은 안 줘? 그런 격차에 대한 논의가 사실 많았고 그래서 작년에 바꿨죠. 문재 정부에서. 그래요.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합시다. 이제 달래가 빨간 날은 누구나 유급 휴일이에요. 아 좋아. 근데 시행을 좀 달리 정하겠어요. 300인 이상은 내년부터 30인 이상 299인 미만은 2021년부터 5인에서 29인 사이는 2022년부터. 자 여러분들이 보통 제가 뭐 요양센터 계약 그 직원 몇 명이에요? 잘 모르시죠? 몇 명 안 되지. 2, 30명 되나요? 4, 50명? 4, 50명이면 2021년부터. 근데 제가 요양이나 휴일이랑 저는 상관없지 않죠. 없지. 수요일이 빨간 날인데 내 그날 대상자한테 안 갈 수 있습니까? 급죽하고 아니 근데 그거를 대상자 입장에서 만들어 놓은 거지. 우리 요양보호사에 대한 거는 안 없잖아. 그건 없어요. 자 이런 것들이 좀 확정되었지만 또 요양보호사들한테는 안 맞다. 일하는 사람 위주지 왜 자, 대상자가 그래서 없지. 어쨌든 뭐 대상자 입장. 제도가 바뀌는 건 좋은 거예요. 우리가 뭐 요양보호사 뭐 제가 안 하고 그냥 센터 들어가면 빨간 날 다 소용 받는 건 시간이니까. 그렇죠? 시간이 좀 걸릴 뿐이 이제 달리가 빨간 날은 누구에게나 빨간 날. 다 유급휴일이 됐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당장은 아니지만 순차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자, 휴가는 뭐냐? 우리 근로기준법에 정하고 있는 휴가는 법적 이름으로 연차 휴가입니다. 예전에 월차라는 개념이 없어요. 연차 휴가. 연 단위로 몇 개? 연에 15개 줄게. 이게 연차 휴가죠. 네가 1년 일하면 15개 줄게. 그렇죠? 그런데 법이 조금 바뀌었어요. 어떻게? 1년 미만자는 원래 휴가가 없었어요. 들어오자마자 휴가 없다고. 1년이 돼야 15개. 그런데 이제 법이 바뀌어서 1년 미만자라 하더라도 한 달 개근하면 하루씩 휴가가 생깁니다. 그렇죠? 내가 사업주랑 6개월만 계약해도 그럼 휴가 몇 개죠? 6개 맞아요. 첫 달은요. 자, 내가 사업주랑 1년 계약해도 휴가는 몇 개죠? 그러면 11개에다가 원래 1년 일하면 발생하는 15개에서 총 26. 상당하죠? 자, 사업주들은 거품으로 쓰러져 있는 얘기예요. 뭐라고? 모르다 다시 말해봐. 뭐라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설명해 드리잖아요. 1년 계약직 뽑으면 휴가 26개 줘야 된다고. 응. 아 그거 누가 만들었어? 어디 빨갱이 새끼. 이런 얘기 대부분 나옵니다. 빨갱이. 진짜 이런 얘기 대부분 나와요. 사업주 욕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만큼 바라보는 시선이 참 크다 이거죠. 자, 1년 계약직으로 뽑아도 26개 휴가가 보장되는 시스템이에요. 이제는 1년 계약직으로 1년 안 돼도 한 달 개근하면 하루씩 휴가 부여됩니다. 개근하셔야 돼요. 결근하면 안 돼요. 자, 이게 바뀌었죠. 그래서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들에게 이 법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이 법을 적용받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어디에서 일하셨다면. 뭐 어디에서든. 사업주니까 사실 잘 모르고 전파되고 있어요. 서서히. 제가 나는데 뭐 시사 같은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제가도 원칙적으로 줘야겠죠. 제가는 뭐 시간이 안 되니까. 줘봤자. 시설 가면 거의 100% 보장이 돼야 되는데 시설에서도 우리가 제가 얘기한 시설을 하면 요양병원, 요양센터 이런 데서도 이렇게까지 부여를 못하고 있어요. 차마 부담되긴 해요. 하지만 법으로 바뀐 거라서 엄연하게 우리의 권리라는 것은 명확합니다. 그 연차를 안 썼을 경우는 연차에 미사용성을 받아야죠. 받아야죠. 당연하죠. 그럼 한 달. 자 여기 있잖아요. 연차를 못하면 모아서 받았어. 연차를 다 쓰지 못하고 1년이 지나면 수당으로 바뀐다 라는 것이죠. 이게 미사용 연차 휴가 수당이죠. 근데 수당이 없다고 그랬는데. 네? 수당이 없다고 그랬는데. 수당이 없대요? 응. 수당 없으니까. 아까 수당이 없으면 휴가라도 휴가로 주든가. 받는다. 수당으로 받지. 옛날에는 수당을 쳐줬는데. 수당이 그건 그럼 수당을 안 월급을 받고. 휴가를 줬는데 못 쓰면 수당으로 주는 것이고 휴가를 다 쓰면 당연히 수당이 없겠죠. 휴가를 못 썼을 때만 수당으로 바뀐다. 받으라고 그래. 돈안 준다고. 휴가를 쓰셔야죠. 자, 그래서 만 1년 미만으로 근무해도 월에 한 개씩 발생한다 개근하면 그래서 만 1년 일하면 11개 플러스 원래 발생한 15개 해서 26개가 발생하는 구조더라 라는 것이죠. 사업주는 사실 이걸 아직 모르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쉬는 거지. 1년 일해도 26개 왜 안 하는 거죠? 일요일마다 다 쉬고 주는 거예요? 상당하죠. 26개. 싫어야지. 하지만 법익을 바뀌면 어떻게 해요? 그죠? 잘 바꿔준 거죠.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잘 바꿔준 아니 거예요. 근데 그거를 빼고 주던데요. 뭘 빼고? 명절날이나 뭐 이런 거는 특정 저거를 다 빼고 아, 그러니까 그날 쉬긴 하는데 그 휴가 차가면서 그랬죠. 예예예. 아직까지 그건 가능하죠. 연차 대체 합의를 해서 야 우리는 달력에는 빨간 날 쉬는 사업자가 아니야. 그런데 남들 다 쉬니까 쉴게. 다만 원래 너는 그날 일해야 되는데 쉬는 거니까 그날 쉬되 당신의 연차에서 차감할 거야. 그게 연차 대체입니다. 그런 연차 대체는 반드시 근로자 대표를 뽑아서 사업주와 합의해서 서면으로 나타나야만 효력이 있어요. 구두상으로 지나가다가 우리 연차 없어요. 그 달력 빨간 날 쉬대. 그래서 차감할 거야. 이렇게 툭 내뱉어둔 말로는 성립이 안 돼요. 반드시 서면으로 돼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사업주가 딱 제시를 하면 알았어요. 서면 하나 봅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물론 그런 얘기 하는 것조차도 좋지 보입니다. 그렇지. 자 어쨌든 연차라는 것이 만만하게 볼 것이 아니다. 응당 내가 받아야 될 것이다. 라고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아유 우리 뭐 요양보다 무슨 연차야.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다 연차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퇴사할 때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있으면 당연히 미상수를 받아야겠죠? 당연한 거죠? 아까 얘기했던 연차의 대체라는 게 여기 적혀져 있습니다. 이거 그 시간 작으니까 제가 말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어떤 회사를 가면 요양센터에서는 잘 이루어져요. 어떤 회사 가면 연차 촉진을 시켜요. 사업주들이 1년 단위로 해가지고 한 6월에서 10월 요즘에 홍길동씨 당신 상반기 연차 1개밖에 안 돼서 지금 14개 남았는데 하반기 어떻게 쓸지 계획서 주세요. 홍길동씨 계획서를 안 냈어. 그러다가 한 10월쯤 되면 사업주가 야 너 왜 계획서 안 내? 우리가 그럼 지정한 날에 연차 다 가. 10월에서 12월에 연차 지정해줘요. 가요. 또는 안 갔어. 지정했는데도 안 갔다. 그러면은 안 간 것에 대한 보상은 없다. 그러니까 사업주가 법대로 절차대로 연차 촉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안 가면 보상은 없다. 이 취지는 뭐냐면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연차를 잘 안 갑니다. 왜? 돈이 궁해서? 그게 아니죠. 갈 시간이 별로 없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연차를 제일 안 쓰는 국가니까 좀 많이 쓰게 하자라는 취지로 연차 촉진 제도를 독일어한테 수입해 왔는데 역효과가 일어나요. 이걸 사업주들이 보니까 괜찮거든. 우리 무조건 촉진이야. 네가 쓰든 안 쓰든 상관없어. 왜? 사업주들 입장에서는 촉진 제도를 시행해버리면 안 간 것에 대해서 보상 안 해도 되니까. 그런데 야 촉진하는데 누가 안 가냐? 다 가지. 그럴까요? 자, 내가 1개 부서의 막내입니다. 근데 우리 부장도 촉진 제도 했는데 휴가 안 가요. 그럼 막내인 제가 나는 촉진 당했으니까 난 다 쓸게요. 불가능하죠. 그러면 운임에 되려면 촉진을 당해서도 휴가를 못 써요. 보상도 못 받아. 그런 구조가 있다는 거죠. 사실. 자, 돈과 관련해서는 좀 간단하게 올해 최저임금 8,350원.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알죠. 굳이 여기서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얼마다라는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기라는 약속은 필요 없음. 이런 것도 당연한 거니와 사실은 최저임금의 정답은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8,350원이 정답인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누가 자신있게 정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왜? 8,350원 받아서는 도저히 생활이 안 되는데 누가 이거 정한 거야?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어요. 야, 뭔 소리야. 10년 전에는 4,000원도 안 됐어. 8,000원 주고 고마운 줄 알아. 이런 시선도 있습니다. 혹여는 노동자 걱정해. 아, 내가 최저임금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 사장님 돈을 못 벌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하는 분도 있습니다. 참 오지랖 넘죠. 옛말로 오지랖이 독자라기. 자, 다른 나라의 최저임금 얼마냐 보자고. 우리나라 최저임금 많은지 안 많은지. 내가 우리나라 최저임금 적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뉴질랜드 2012년도 기준으로 12,600원. 그래, 뉴질랜드 어디지? 그 양떼 있는 나라? 잘 살죠. 일본 2011년도 기준으로 1,950원. 일본 우리나라 훨씬 잘 살잖아. 당연히 많이 받겠지. 미국 2010년도 기준으로 7,975원. 일본보다 적게 받네? 영국 2011년도 기준으로 10,000원. 지금 더 올랐겠죠. 자, 일단 다 올라서 높습니다. 높아요. 자, 그러면 SBS에서 이런 서비스 뉴스가 취재해봤어요. 야, 하루 8시간에서 최저임금 받아서 뭘 살 수 있는지 나라별로 한번 비교해보자. 그거 재밌지 않을까? 그러면 실제 물가와 반영된 최저임금이 적정한지 한번 좀 어느 정도 눈에 보이지 않을까? 보자. 프랑스 최저시급 9.61유로 2015년 기준으로 12,000원입니다. 하루 8시간 일해서 이만큼 탔어요. 8시간 아니라 2시간 일했네요. 19.22유로입니다. 그죠? 2시간 일해서 살 수 있는 거 이만큼 탔어요. 호주 15.96달러 호주 달러로 13,694 2015년 기준으로 뭐 이만큼 탔습니다. 네덜란드 23세 이상 나이 격차가 있어요. 여기는 최저시급 약 8.7유로 우리나라 돈 10,000원 2015 2시간 일해서 이만큼 탔어요. 많이 샀네요. 빵 사고 뭐 많이 샀어요. 물가가 싸나 보네요. 아니면 자 벨기에 9.38유로 11,780원 2015년 기준. 벨기에가 우리나라보다 GDP가 낮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GDP 기준으로 이만큼 탔어요. 2시간에. 그럼 우리나라 뭐 샀냐? 이거 돼지고기인가요? 돼지고기. 제가 볼 때는 한글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400g 한글. 자, 생수 한 통. 생수 한 통 한 900원 하나요? 바나나 한 개, 요거 마트가 한 2,000원? 양파 한 개로는 안 파는데 만약 판다면 한 500원? 할까요? 300원? 감자 2개, 라면 2개, 치즈 2장. 자, 언뜻 보면 좀 소박해 보입니다. 다만 이런 거죠. 최저임금의 근본적인 목적은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하는. 그렇게 되면
된다면 8,350원이 정답이라면 해서 누가 손들 수 있겠어? 야, 너 하루 8시간 일하고 최저임금 받아서 이 가족들 3명 뭐 살려라? 안 하면 뭐? 에어컨을 좀 세게 꺼야지. 자, 이런 기준에 봉착한다면 그 최저임금은 올라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얼마큼 오르는지가 사실 우리 손을 떠났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합니다. 무조건 많이 오르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적정하게 오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근데 아직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부족하다고 봅니다. 8,350원?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요. 절대. 왜? 그동안의 최저임금 많이 억눌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정권, 지지난 정권 동안의 최저임금의 상승률이 꽉 잡혀 있었어요. 그게 이번에 한 번에 터뜨린 것 뿐이지 많진 않아요. 우리나라 경제 수준을 보면 조금 더 올라갑니다. 사업자들 대모하잖아요. 네? 저것도 많다. 누가? 사업자들 대모하잖아요. 사업자들? 임금이 너무 비싸게 올랐다. 이거 비싸다고? 장사 안 되는. 장사하면 가셔요. 응. 그런 입장도 존중해줘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그분들 싸우자는 건 아니죠. 그렇지. 그분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받았는데. 전일제 노동자 평균임금 대비해서 최저임금 비율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풀타임 근로자 대비해서 최저임금을 받아가는 비율이 우리나라가 좀 낮아요. 최저임금 좀 낮다는 얘기예요. 경제 지표로 수학적으로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일반적인 풀타임 근로자가 100을 받는다면 최저임금으로만 풀타임 일하면 34%밖에 못 받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그래도 절반까지 육박했는데 이렇게 가야 좋다는 거죠. 아직까지 야 우리 뒤에 미국도 있는데? 일본도 있는데? 이건 워낙 전일제 근로자들이 그걸 많이 받기 때문이죠. 그만큼 최저임금 더 오를 여지가 있다는 경제적인 지표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말하는 건 최저임금 얼마냐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최저임금이 과연 정답이냐, 여기까지가 최고냐,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업주가 최저임금 부담스러우니까 오르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오지랖 걱정이에요. 최저임금은 돈을 적게 받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게 목적이에요. 결국은 이게 정답입니다. 최저임금 받아서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보장할 수 있어? 이 질문에 확신에 찬 대답을 주는 최저임금이 정답입니다. 이거 이외에 다른 정답은 없어요. 그래서 서울시나 성남시가 생활임금제를 시행하죠. 국장님 아시겠지만 광진구에서 시행합니다. 그죠? 광진구 공공기관 일자리들 최저임금보다 더 줘요. 왜? 광진구형 생활임금제를 책정했기 때문에. 즉 광진구가 봐도 국가에서 정한 최저임금으로는 생활임금이 좀 못 미쳐.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보태서 줄게. 그런 겁니다. 이렇게 해보자는 거죠. 자, 요거 좀 다른 문제인데요. 우리가 일하는 기업들 또는 회사가 5인 이상이냐 5인 미만에 따라 적용받는 게 천지차이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 안 되는 것만 살펴보고. 자, 우리 동네 식당 갔는데 사장님 포함 근로자 3명, 5인 미만이죠. 부당해고는 금지가 적용 안 돼요. 그러니까 해고가 자유롭다. 전면 자유. 야, 너 나가세요. 너는 내일부터 나오지 말아달래. 그러니까 자유롭다 이거죠. 일반 사업장에서는 해고 좀 요건이 엄격한데. 자,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의 서면 통지도 필요 없어요. 그대로 얘기하면 돼요. 휴업수당 없어요. 연차 유급휴가 없어요. 생리휴가 없어요. 가산임금 0.5배 주는 거. 연장 야간 휴일 1.5배가 적용되지 않더라. 5인 미만. 5인 이상은 적용돼요. 그래서 이건 사실 우리에게 큰 해당이 없을 수 있죠. 대부분의 재가나 요양센터는 5인 다 넘어요. 하지만 우리 근로기준법이 미처 품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가 아직 있더라. 이게 왜 중요하냐? 5인 미만 사업자인 우리나라에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절반? 60%? 5인 미만 사업자에 종사하는 근로자 통계가 아직 안 나와있지만 대략적으로 40% 넘습니다. 지나간 사람은 100명이 있다면 한 30명, 40명은 이런 거 잘 못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나라가 특이하게 자영업자가 되게 많은 국가죠. 자영업자, 동네 사장님. 자영업자들 근로자들 많이 채용하네요. 해봐야 2-3명 하죠. 본인도 사실 노동자가 다른 거 없는데 새벽같이 와서 일하고 장사 준비하고 하는데
왜 자영업자가 많아졌죠? 97년도 사태 때문이죠. 아, 기억하시겠죠. 저는 사실 그때 고등학생이라서 잘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성인이셨을 텐데 고생 많이 하셨겠다. 다 잘려나가는 거지. 잘려면 뭐해요? 치킨 차리지. 너나 치킨집. 요즘 뭐하죠? 너나 커피숍. 지옥이죠. 경쟁이란 지옥입니다. 살아남아야 돼. 자, 그렇게 자영업자도 힘들지만 그런 자영업자 밑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이런 법의 보장을 못 받고 있다가 우리나라 구조가 좀 그렇다가. 자, 한번 실질의 케이스로 들어가기 전에 와 벌써 4시 20분. 그러니까. 5분만 쉬었다가 4시 50분에 강의 끝낼게요. 5분만 쉬었다 갑시다. 네. 10분은 못 드리겠습니다.